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에코그룹들이 움직인 거는 양극재에 대한 재발견 네.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양극재가 재발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집중이 됐던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의 배터리에 대한 위상이 바뀌어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네, 시장이 밀릴 듯 안 밀리고요. 또 에너지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가기 때문에요. 잘 이용하는 수익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엇박자를 타면 괴로운 장인데요.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2차 전지, 뜨거운 또 차 전지 얘기를 할 텐데요. 2차 전지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2차 전지가 뜨거운데 네. 요즘 박사님 주변에서도 다 2차 전지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네, 그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사표 내마로 이런 그러게요. 분이실 거고. 근데 에코프로는 그 뭐 10억 벌고 퇴사하셨다는 글이 네. 블라인드 앱에 올라왔는데요. 네. 부러워하면서도 10억 갖고 퇴사하기 어려운데 뭐 이런. 아무래도 네. 그 10억을 가지고 또 다른 2차 전지와 함께 네. 나 인생 후반전을 누리겠다. 네. 이런 큰 그러게요. 빅픽처를 어쨌든 대세로 보면 네. 점심 먹으면서 오늘 그 얘기했는데 옛날에 네. 뭐 OCI, 동철이, 동양제철학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그냥 딱 털고 퇴사한 분들 많거든요. 네. 예전에도요, 그죠? 그런데 재입사하시던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분위기 같다, 그죠? 뭔가 5배 네. 올라왔으면 10배 갈 것 같은데 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요즘 들어서 또 많이 생각하는 거지만 네. 한국 증시, K 증시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기반에 깔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보통 보면 어떤 특정 섹터, 특정 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네. 그에 따라서 많은 또 이제 매수세와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한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시가총액 1, 2위 종목들이에요. 거기로 끌어올릴 정도로 이제 강하게 관심이 붙는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이해도가 높아졌구나. 이것도 좋은 얘기긴 하겠지만 한쪽으로는 살짝 또 부담스럽죠. 그만큼 아무것도 안 보고 무조건 이쪽만이 2차 전지의 대세일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보다 약간 좀 폭넓은 저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 뭔가 말씀은 좋습니다. 네. 폭넓은 저변의 저변을 확대하면서 이해하자.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은 요지는 뭡니까? 뭔가 이렇게 막 깔고만 있어요 제가. 네. 네. 왜냐하면 워낙 조심스러워서 네, 네. 그렇긴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BM과 함께 에코그룹들이 움직인 거는 이 양극재에 대한 재발견 네.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양극재가 재발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집중이 됐던 첫 번째 요인은 한국의 배터리에 대한 위상이 바뀌어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에는 주가는 뭐 2차 전지 사도 돼? 테슬라 저렇게 빠졌는데 사도 돼? 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테슬라와 상관없이 2차 전지는 성장한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어차피 지금은 선도적인 전기차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미국에서 나머지 회사들도 다 전기차를 그렇죠. 끌어낼 텐데 예. 그러면 이 전기차들의 움직임은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 배터리 있어야 되죠. 그럼 배터리 걸 어딜 걸 써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원래 원조는 파나소닉입니다. 네. 파나소닉이 이제 NCM 계열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테슬라랑 같이 성장을 했지만 이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계속 파나소닉한테 좀 증설 좀 해라. 하지만 맞아요. 우리 보수적인 입장 쪽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내 업체들은 LG그룹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엄청나게 선제적 투자를 하면서 증설을 해 놓았던 게 지금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최소 글로벌 시장 점유율만 보게 되면 2030년 가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이 30% 점유할 걸로 봅니다. 예. 그럼 지금 CATL이나 BYD가 합친 정도 숫자까지도 LG에너지 솔루션이 다 담당하거든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북미 쪽에서 나오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북미 쪽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투자했던 그 결정들이 이제 앞으로 1, 2년 뒤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이제 밸류들이 지금 같이 몰리는 현상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또 원래 배터리 업체가 가야 되는데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워낙 밸류가 좀 비싼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몰려서 이를 더 비싸게 만들기에는 그보다는 혹시나 또 투자 아이디어가 좋은 게 다른 쪽으로 없을까. 눈을 돌려보자. 그렇죠. 그 소재로 간 거죠. 그죠? 소재로 간 네. 거죠. 같은 Q가 확대가 됐을 때 배터리 업체가 Q가 늘어나는 것과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Q의 이걸 문과지만요. 네, 네. 그
Q의 뭐 제곱 뭐 이렇게 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네. 이게 훨씬 더 영역이 소재가 더 넓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국내 업체들이 빛을 발하면서 나왔던 현상이 지금 가장 양극재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아니 그러면 음극재나 분리막, 전해질 이건 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양극재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배터리 쪽에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비싼 쪽이죠. 나머지 쪽은 음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흑연이나 뭐 인조 흑연 이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좀 흔해요. 기술의 해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앞으로 또 2025년 이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가 대세를 바꿀 것이다. 그럼 누가 지금 이거 음극재를 어떤 성장 산업이라고 보겠습니까? 탈락이죠. 두 번째는 또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도 이제 2026년 가게 되면은 반고체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고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배터리의 전해질이 고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젤리나 고체로 바뀌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러면 전해액 지금처럼 이게 그만큼 쓰일까? 성장이 꺾이는 거죠. 분리막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격의 동향으로 보게 되면 중국 업체들의 또 설비 증설로 인해서 가격이 그렇게 만만치 좀 비싸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쪽은 양극재밖에 없다라는 쪽이 더 지금 투자 아이디어의 해석으로 가지 않나. 안쪽으로. 근데 이제 양극재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네. 에코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양극재가 뭐 워낙 확실한 성장이 있고요. 네. 에코프로는 이제 CRMA 관련돼서 또 그렇습니다. 좀 올랐던 바가 있으나 네. 뭐 워낙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좀 힘에 부치니까 다시 보면 오늘 흐름들은 못 오른 쪽. 그러면 그렇습니다. 셀 쪽에서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이런 쪽을 주목하자는 혹은 이제 양극재 중에서도 못 올랐던 LMF 이런 게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한쪽으로 막 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또 교체적인 입장, 또 이제 같이 키를 맞춰야 되겠다는 입장, 이게 나오기 시작하죠. 네. 특히 에코프로 BM만 보게 되면 양극재 쪽의 또 대표 주자죠. 예. 지금 1월달, 2월달만 그러니까 월봉입니까? 예, 화끈하네요. 화끈하죠. 연봉으로 볼게요. 올해 얼마를 올렸냐면은 이야, 185% 후끈하네요. 기준으로. 월봉은 후끈하네요. 월봉은 화끈하고 연봉은 후끈하네요. 이런데 왜 저희는 돈이 네, 네, 이런 식으로 부각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네. 그럼 반대로 올해 상승률로 보게 되면 네. LNF 같은 경우도 같은 이제 양극재 입장으로 봤었을 때 네. 올해도 상승률로 보게 되면 고가 기준으로 77% 올랐습니다. LMF 네. 많이 올랐네요. 오르긴 올랐지만 네. 180% 대비해서 못 오른 첫 번째 상대적인 요건이 북미 진출에 대한 적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게 산업자원부 쪽에서 북미 진출로 갈 때 북미에 대해서 진출하는 거를 약간 좀 유보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지. 그렇습니다. 네. 국가 선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게 풀어주느냐 마냐로 나오다가 또 이제 최근 보게 되면 리포트가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테슬라의 그러니까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 테슬라 직납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OEM 쪽이 있습니다. OEM은 그러니까 직접 그 회사들한테 우리 배터리 내재화할 테니까 갖다 줘라라고 하는 게 30% 정도 되거든요. 그게 또 확대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폭스바겐도 우리 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자회사 파워코 쪽으로도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이런 테슬라 쪽에 직접 납품하는 비중들이 더 늘어나면서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가서 공장 세워야 되겠죠. 그게 연결고리가 나오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지금 대구 구지인가요? 공장이 거기 있죠. 대구 쪽에 있어서 증설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서 상대적인 격차를 좀 좁히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에코프로 BM은 22조고 LNF는 10조입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두 배가 차이 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의 예전에는 시총이 좀 비슷하게 가지 않았을까? 30% 정도 쌌습니다. 그랬나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배가 차이 나니까 네. LNF 쪽으로 수급이 확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통 정리는 끝날 때쯤 할 거고요. 네. 이거하고 저하고 좀 하는데 네. 또 양극재 다음에 그 원료 네. 특별히 리튬 쪽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금양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네. 리튬 관련주들 그죠? 또 네. 하이드로 리튬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리튬이 주가가 리튬 관련주가 뛰기 시작한 첫 번째 요인이 우리도 LFP 한다.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LFP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 처리입니다. 이게 중국 쪽이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꺼이 중국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라고 하면서 그냥 도외시했었는데 딱 보다 보니까 지금 북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이거
해야겠어. 왜냐하면 중저가 모델도 필요하고 그렇죠. 예, 또 무슨 배달 쪽이나 좀 작은 쪽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업체들도 LFP 하겠다고 해서 지금 양산을 2025년 6년 이 정도 쪽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LG에너지 솔루션이 거기다 그렇죠.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그동안 말만 하다가 그죠? 네. LG엔솔이 이번에 북미에 투자하면서 그러니까 원통형과 LFP가 지금 중요한 2차 전지의 최근의 핵심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통형과 함께 LFP가 물론 ESS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큰다. 네. 그랬을 경우에 뭐 리튬이나 이런 쪽이 더 유리한가요?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리튬이 LFP 쪽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kg, 그러니까 테슬라 차 한 대에 리튬 들어가는 게 60kg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의 파워가 LFP 쪽에서도 같이 똑같이 늘어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러면 리튬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인산, 철 이거는 그냥 흔해 빠진 원소고요. 그러면 그러면 리튬이 더 많이 쓰이겠구나. 그러니까 리튬을 가공해서 끌어내야 되는 업체들이나 이제 거기를 뭐 지금 탄산 리튬 같은 경우도 지금 LFP 쪽에서 많이 쓰고 탄산 리튬을 가공해야 수산 리튬으로 가는 거죠. 네. 비용이 있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일단 2배가 납니다. 근데 탄산 리튬은 가격이 좀 중국 쪽에서 많이 이제 거의 설비 투자가 목에 차다 보니까 떨어지긴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 리튬 쪽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은 수산 리튬에 대한 가치가 계속 부각받으면서 그 관련주들이 계속 뜨고 있고 거기다가 LFP 쪽도 같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탄산 리튬, 수산 리튬 할 거 없이 리튬 쪽은 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확 붙는 상황들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하이니켈계 쪽에 들어가는 수산 리튬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큰 그림은 탄산 리튬도 가공하게 되면 수산 리튬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단순하게 리튬은요 바닷물 있죠. 바닷물을 잘 그 햇빛에 말려가지고 한 2년 정도 있게 되면 거기서 추출하는 게 요만큼씩 나오긴 한데요. 2년이요? 네. 네. 2년입니다. 자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게 2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여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예. 그러니까 그 계속 누적돼서 쌓인 거죠. 그렇죠. 쌓여가지고 계속 짜기만 한데 네네.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 리튬이 쌓인 게 그게 훨씬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가치들이 요즘 올라가는 게 현실이라고 보게 되면 결론은 이런 리튬이 앞으로 LFP를 통해서 양적으로 더 확장된다는 관점 때문에 리튬 가치 있는 회사, 리튬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부각을 받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리튬을 직접 가공하고 추출하고 하는 회사들이 설비 투자 증설을 해서 이 정도까지 가고 있겠다라고 본 회사가 제가 알고 있는 또 확인한 바로는 4회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네. 근데 나머지 종목들도 막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거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하고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네. 에코프로죠. 네, 그리고 거기다 들어가는 게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 미래나노텍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4회사가 다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나마 이번에 리튬 쪽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수산화 리튬, 그러니까 전기차 하이니켈계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쪽이 유수가 있고 무수가 있습니다. 유수는 민수도 있고요. 네. 네, 네, 유수는 네. 수분이 있는 겁니다. 무수는 수분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부피를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수 수산화 리튬이 그냥 수산화 리튬보다 또 2배가 비쌉니다. 그렇군요. 네, 그걸 하는 회사가 증설까지 다 해놨다. 그러면 얼마큼 앞으로 그러니까 18,000톤 정도까지 증설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어디 가요? 강원의 힘, 예. 강원에너지입니다. 예. 네, 강원에너지가 그것까지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통 무수 수산화 리튬이 톤당 1억 나옵니다. 네. 18,000톤이면 매출이 1조 8천억이 최대로 잡힐 수 있는 거죠.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부각을 받았던 게 첫 번째고 그밖에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저는 그렇게 완전 비싸다고 많이 볼 수 없는 이유가 자회사 쪽에서 비상장 쪽에서 갖고 있는 회사들이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특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수산 리튬의 가공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매출 지금 나오는 속도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의 지금 나오는 시총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저평가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투자 이유겠죠. 이런 쪽으로 똑같이 보게 되면 네. 리튬에 대해서는 이래서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이거 뭐 사라 팔라 이게 아니라 이런 관점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동향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네.